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이 지금 19,80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 선 위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여기 밑에도 계속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또 저항을 또 맞이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을 할 때 숏포지션을 많이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 잡고 싶고 여기를 오면 올 것 같은데 여기를 기다리자니 여기서 뭔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수익을 놓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여기에 거시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걸면 좋은 진입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2, 3, 5 걸면 평단이 이쯤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숏 포지션을 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이제 여기는 헤드숄더 패턴이었다고 했을 거고 이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의 헤드앤숄더에 대한 패턴은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면은 이때도 여기서 헤드앤숄더 하다가 여기까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전저점을 깨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건 맞는데 만약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롱을 잡는 것은 조금 무리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라인에서 2800, 뭐 21,100 요 정도 라인 거기를 또 주요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동평균선 4시간 봉이 이렇게 저항으로 4시간 봉 20선 그 다음에 60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 140선, 200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얘가 눌림, 반등, 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아무튼 하락이 아직까지는 강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물 50, 현금 50, 50대 50의 비율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3번 거래는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거든요. 보시면 6월 6월 30일까지 총 산 개수가 약 3,400개 정도 가량을 샀어요. 보시면. 그러면서 얘가 손실이 지금 제일 높죠.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얘가 이전에 코로나 때도 보시면 이 하락장 때 있죠. 하락장 때 2019년, 20년 하락장 때도 보시면 개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빔 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얘는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어쨌든 강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에 비해서 이제 지금 손익이 현재가 얘가 살면서 개수는 가장 많지만 비트코인의 순익 자체는 가장 낮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얘가 지금 계속 사는 거 그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GDP나 국내 총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미국이 마이너스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만 더 기록을 몇 번 더 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피셜이 나는 건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저희가 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둔하라고 이렇게 연준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고 확산하는 미국 경제 침체론 해서 불편할 정도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런 애들이 지금 탈달러화 현상이 되면서 대립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만약에 성장을 양수값의 성장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미국과 친하게 지내던 뭐 유럽이나 이런 연합국 애들도 보면은 미국과 함께 같이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달러의 지위 아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면 얘네들도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수 성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둘씩 붙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의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작용했던 세계 국제기구나 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면서 새로운 세력이 발생을 하고 이들이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의 신냉전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달러의 패권은 점점 무너질 것인데 그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보면은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수, 트럭 운임이 하락하고 있고 상품들이 하락하면서 목재 가격이 고점 대비 55% 하락 중이고 중고차 가격 하락 중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보시면 사치품들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서 결국 명품 시장이나 이런 리셋 시장도 계속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결국 사치품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점점 줄이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의 형태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다시금 돈을 푸는 그런 장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풀게 되면 긴축이랑 이런 것들 조기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진짜 빅스텝을 하면서 계속 뭔가 금리를 올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저는 보는 수치가 2.5에서 3.5% 정도 금리가 되면 다시금 금리를 오히려 낮추거나 아니면 돈을 푸는 그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디플레이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그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면 다시 연준은 어마어마한 돈 풀기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미 많은 양의 지금 돈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풀렸고 여기서 조금 긴축을 한다 해서 낮아진다고 해도 다시금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 MMT랑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무한정 찍어도 상관없다 이런 어떤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이론들이 나오면서 주류경제학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개념이 나올 것이 그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돈을 계속 찍어내면 이때는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떨어지는 것이 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이만큼 찍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나오는 거라 요거에 대해서 이 정도 줄였다고 해서 되돌림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인플레이션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로 다시 새롭게 대두가 되면 이거는 잡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또 찍었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긴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량을 쭉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만한 연준은 리스크를 안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건 앵커 프로토콜이 되면서 루나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자산시장이 쭉 빠질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빠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가격대 수준이 아니고요. 이전에 코로나도 아니고 훨씬 더 전에 닷컴 버블 이전 그 정도 가격대까지 빠진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 연준은 돈을 더 찍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단기간에 오는 것은 아니고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이런 움직임들이 스멀스멀 디플레이션 문제도 스멀스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돈을 풀게 될 것이고 그럼 다시 자산시장은 오르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있는 비트코인이 뭐 비록 얘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뭐 내려가서 저점을 찍게 되더라도 이 하락은 어느 정도 횡보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올라가는 추세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꼭 가지고 있고 50% 비율을 잘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준다면
그러면 이 긴 인고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향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 자산을 절대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뭐 금, 뭐 유가, 뭐 주식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면 그 신호를 하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얘가 여기서 뭐 조금 더 오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올라봤자 이거는 계속 경직이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봐야 요즘은 지금 패권 자체가 뭐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얘네들 러시아 뭐 중국으로 대표되는 반달러, 탈달러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얘들과 기존 달러, 미국으로 위시되는 미국과 유럽으로 위시되는 기존 달러 애들과의 경쟁. 이것 자체가 이미 100% 점유를 하고 있던 달러의 기축 세계가 균열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측면에서의 달러 인덱스는 현재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고점을 맞이할 것이고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달러가 쭉 떨어지면서 다른 자산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의 인고의 시간을 우리 같이 잘 견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뭐 매매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선물을 어쨌든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물은 현물보다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타점이나 이런 걸 잡는 거에 있어서 좀 힘드니까 선물도 역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입 신청 링크를 주시면 선물방도 입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